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길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쪽으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길 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한쪽으로 몸을 비켜서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단순히 법이 정해서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라고 말하기엔 이 습관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아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걷고 운전하는 방향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 그 속에 숨겨진 인류의 생존 본능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역사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통법규의 기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장을 지키려 했던 고대 인류의 간절한 몸부림이자 세상을 뒤집으려 했던 혁명가들의 조용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아주 먼 과거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콘크리트도 신호등도 없던 거친 흙길 위에 서봅니다. 저 멀리서 낯선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가 적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길의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규칙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고대의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글을 쓸 때도, 그리고 적을 향해 무기를 휘두를 때도 우리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폭력이 일상이던 고대와 중세시대 남자의 허리춤에는 늘 칼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칼을 빨리 뽑기 위해 칼집은 자연스럽게 몸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 허리춤에 매달린 긴 칼집. 이것이 바로 좌측 통행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길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칩니다. 만약 당신이 오른쪽으로 걷는다면 당신의 왼쪽 허리에 있는 칼집은 길의 중앙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주오는 사람의 칼집 역시 중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서로의 칼집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무인의 시대에 칼집이 부딪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욕이며 곧 결투 신청을 의미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의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길의 왼쪽으로 걸으면 칼집이 있는 왼쪽 허리는 길의 바깥쪽 즉 풀숲이나 벽 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빈손이 아닌 무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오른손이 길의 중앙을 향하게 됩니다. 마주오는 낯선 이를 향해 언제든 방어할 수 있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철저한 불신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인 심장을 가장 먼 곳에 두고 나의 가장 강한 무기인 오른손을 상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좌측 통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적을 살펴보면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의 수레바퀴 자국 깊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자국들은 로마인들이 이미 좌측 통행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섬나라 혹은 고유의 전통을 강하게 고수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좌측 통행을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사 계급의 전통과 오래된 관습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일본에서 우측 통행을 하다가 칼집이 부딪혀 목숨을 잃는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영국 역시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오른손으로 채찍을 휘두를 때 인도에 있는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마차를 왼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다수가 따르고 있는 우측 통행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왜 인류는 수천 년간 이어온 왼쪽의 본능을 버리고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와 한 영웅의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피냄새가 진동하던 혁명의 시기입니다.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마차를 타고 길의 왼쪽으로 다녔습니다. 빠르고 거만하게 질주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평민들은 귀족의 마차를 피해 길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걸어야 했습니다. 왼쪽은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고 오른쪽은 피지배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터졌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고 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귀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마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 틈에 섞여 길의 오른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은 왼쪽을 버렸습니다. 혁명 정부는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므로
모두가 오른쪽으로 다녀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측 통행은 단순한 교통규칙이 아니라 구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등의 시대를 여는 정치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쐐기를 박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가 유럽을 정복해 나갈 때 그는 점령지마다 프랑스식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통적인 전술을 뒤집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예상하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기습하는 전술을 즐겨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유럽의 길은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나폴레옹의 말발굽이 닿은 곳은 우측 통행 국가가 되었고 그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영국만이 고집스럽게 왼쪽을 지켰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거대한 포장마차입니다. 4마리 혹은 6마리의 말이 끄는 이 거대한 마차에는 별도의 마부석이 없었습니다. 마부는 맨 뒤쪽 왼쪽에 있는 말 위에 직접 올라타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오른손잡이인 마부가 채찍을 자유롭게 휘두르려면 마차의 중앙보다는 왼쪽 말에 앉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앉은 마부가 마주오는 마차와 부딪히지 않으려며 상대방 마차의 바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차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붙어서 마주오는 마차를 왼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왼쪽 아래를 내려다보며 두 마차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만나 우측 통행은 전 세계의 표준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좌측 통행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좌측 통행이 강제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차량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사람은 여전히 좌측 통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차와 사람이 모두 우측 통행을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나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왼쪽을 고수했던 고대 인류. 신분을 감추고 혁명에 동참하기 위해 오른쪽을 선택했던 프랑스 귀족.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 오른쪽 길을 택했던 미국의 개척자들. 우리가 무심코 걷는 이 길 위에는 생존에 대한 갈망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대답입니다. 우측 통행이 정착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칼을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다닙니다. 타인과의 거리두기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걷는 행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걷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현대판 갑옷이자 투구입니다. 물리적인 칼집이 부딪힐 일은 없지만 우리는 감정의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의 오른쪽으로 걷는다는 것, 그것은 사회가 정한 약속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걷고 있을 때 홀로 왼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은 위험한 일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일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다수가 선택한 길이 늘 정답은 아니었으며 방향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지도를 뒤집었듯이 프랑스 혁명이 귀족들을 말에서 내리게 했듯이 거대한 흐름은 아주 작은 계기로 인해 정반대로 흐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오른쪽 길 위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왼쪽 길을 서성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남들이 많이 가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니까요. 그것이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내 심장이 뛰는 쪽, 내 칼집이 놓여있는 쪽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좌측 통행의 유래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 뻔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 짧은 순간의 양보와 배려가 사실은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도로 위를 걷는 작은 여행자들입니다.
이 도로의 규칙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의지로 선택한 길인지 아니면 그저 휩쓸려가는 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의 안전함입니까? 아니면 왼쪽의 본능입니까? 길은 언제나 당신 앞에 놓여 있고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풍경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